안녕하세요. 월세보자TV 임정택입니다. 2월 15일 금요일이고요. 오늘 뉴스 브리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래절벽, 함정의 부동산 규제 후퇴 하나라는 제목으로 나와 있네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값 꺾이자 시장 위기론 또 등장. 건설 경기 부양으로 정책 우회전. 지난해 발표한 9.13 부동산 대책 효과일까? 지난해 11월을 기점으로 부동산 아파트 상승세가 멈춰섰다. 서울 아파트 값은 10주 연속 하락을 이어가고 있다. 주택가격 오름세가 꺾이자 부동산 시장이 침체에 대한 우려가 고개를 들고 있다. 빙하기에 들어선 시장에 거래 절벽을 맞았다는 것이다. 지난 연말부터 자유한국당과 보수 언론을 중심으로 시작된 부동산 침체론이 해를 넘기면서 더욱 거세게 일고 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서둘러 건설 경기 부양을 통한 출구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내 집 마련의 꿈을 앗아간다며 미친 집값을 질타하던 여론이 불과 몇 개월 만에 손바닥 뒤집듯 입장을 바꾼 것이다. 집값 상승세가 한풀 꺾일 때마다 등장했던 거래 절벽은 이번에도 여지없이 나타났다. 지난해 9.13 대책 이후 폭등세를 보이던 한국 서울 아파트 시장이 소강 상태로 접어들자 이내 부동산 거래 절벽에 대한 우려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가격 하락과 함께 주택 거래량이 줄면서 우려가 현실이 된 것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주택 매매 거래량은 85만 6천 건으로 전년 대비 94만 7천 건에 비해 9.6% 감소했다. 특히 지난해 11월 서울의 주택 경기 거래 실적은 9,324건에 거쳐 전년 대비 22.6%가 감소했다. 12월에는 7,000건으로 전년 대비 13,000건 49.1%가 줄었고, 주택산업연구원에서 집계한 주택 사업 경기 실사지수 전망치도 기준선 100을 밑돌았다. 주사년은 1월 HBSI 전망치는 69.3%로 대출 규제 및 보유세 강화에 따른 주택사업 경기 침체 국면이 지속되고 있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12월 현재 파업한 공인중개사무소가 1,420곳, 개업한 사무소가 1,343곳의 숫자를 앞질렀고, 중개업 폐업 확산 소식도 부동산 위기론을 부채질하고 있다. 그렇다면 현재 부동산 지표는 정말 시장의 위기를 가리키는 징후일까?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2018년 한 해 서울 아파트 값은 8.2% 상승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2016년과 17년에 각각 3.2%, 4.7% 상승을 했고,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 둘째 주까지 기록한 하락폭은 0.63%에 불과하다. 지난해 서울 아파트 평균 실거래 가격이 2006년 대비 79.6%나 오른 것을 대비하면 미미한 수준이다. 1월 17일 주택금융공사가 전국 5천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에 발표한 주택금융 및 보금자리 실태조사에 따르면 향후 주택 구입을 원하는 무주택자들이 희망하는 주택 가격은 평균 3억 3,161만 원이다. 하지만 국민은행의 월간 주택가격 동향을 보면 지난해 12월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은 8억 4,502만 원이다. 희망가와 실거래가 사이가 여전히 높은 격차가 존재하고 있다. 아파트 값이 하락하는데도 좀처럼 부동산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이다. 이태경 토지정의 시민연대 대표는 최근 나오는 거래 절벽과 부동산 침체 우려는 집값 폭등과 거래 폭증을 원하는 부동산 세력의 거짓말이라며 진짜 목적은 정부를 흔들어 투기 규제를 푸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부동산 침체를 볼모로 잡은 협박이 여전히 통한다는 것인데요. 문재인 정부는 최근 경기 부양을 위해 SOC 사업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설 경기 부양책은 쓰지 않겠다던 기존 정책 노선과는 다른 행보인데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월 23일 서울청사에서 열린 6차 경제활성대책 직후 기자들을 만나서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를 검토할 것이라고 경기 부양책을 예고를 하고 했습니다.
경기정책 기초를 우클릭한 것인데요. 2004년 이현재 경제부총리가 건설 경기 연착륙 방안을 통해 SOC 건설 투자 추진을 한 것과 비슷한 맥락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1월 20일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이 부동산 시장에 조금이라도 불어난 추가 현상이 있으면 지체 없이 추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한 발언 역시 단기 시장 조정 정책을 고수하던 문재인 정부의 인식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투기 세력 해체를 통해 토지 정의를 추구하기보다는 폭등을 막고 가격을 유지하는 데 무게를 뒀다는 이야기다. 정광수 대구 카톨릭대 교수는 2004년 투기 세력이 숨고르고 있던 시기와 지금 상황은 여러 면에서 비슷하다. 부동산 경기가 죽었다는 정부를 흔드니까 건설 부양책을 내민 건 여기로 다시 불이 붙을까 걱정이 된다. 투기 세력에 불이 붙을까 걱정이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부동산 규제 완화에 대한 징후는 곳곳에서 감지된다. 정부가 보유세 강화를 위해 추진 중인 공시가격 현실화를 두고 여당 내부에서 의견이 나오고 있다. 1월 22일 열린 고위당정청 회의에서 홍영표 더불어 원내대표는 서민과 중산층이 거주하는 중저가 주택을 급격하게 부담이 늘지 않도록 점진적인 공시지가 현실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여당에서 정부 방침에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인데요. 이틀 뒤 국토교통부는 공시가격 현실화 작업을 거친 올해 표준 단독 공시가격을 공개했다. 국토부가 매긴 표준 단독 주택의 시세 대비 공시지가 비율, 현실화율을 약 53%, 지난해 대비 1.2% 올리는 데 그쳤다. 최응섭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동산 국책사업 감시단 부장은 이번 공시지가 현실화는 전형적인 보여주기식에 불과하다. 세금 폭탄론에 밀려 부동산 정책이 토대가 될 보유세 강화 취지를 살리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좀 긴 내용이었는데요. 문재인 정부 때도 결국은 부동산 가격을 잡지 못했고 초반에는 좀 잡는 듯 하다가 문재인 정부 역시 지금 강한 부동산 투기 억제 정책으로 대출 강화를 지금 강화하면서 지금 눌러놓고 있는 상태인데 이게 과연 부동산 거래가 이제 되지 않으면 건설 경기 자체가 죽기 때문에 뭐 이게 지금 경기를 살릴 수 있을 만한 큰 이런 에너지가 없는 상황에서 정부가 내놓을 수 있는 옵션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고 SOC 사업을 좀 확대를 하겠다 이런 발표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에는 제가 라오스 출장이 있어서 라오스에서 방송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